24년 10월 1일 회합 직후인 10월 2일 김용현의 명령이 화달되어 10월 3일 우리나라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에 침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해당 사실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시점이 언제입니까? 북한에서 그거를 공개해서 네. 위협을 할 때부터 저도 알았죠. 네, 그때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네. 대통령은 위와 같은 무력 도발 사태를 이용한 전시 상황이 발발할 것을 염두하고 그 직전인 24년 10월 1일경 피고인과 여인형 곽종근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출동해야 할 장소를 언급하며 알려줬던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는 예. 편견과 예. 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질문이 이상해요. 왜냐면은 그 10월 1일 날 무슨 무인기 얘기가 왜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질문을 잘해라. 예.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은 교만하거나 편견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듣다 보면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 너무 이상해요. 예. 특검 신문상을 모욕하지 마시고요. 모욕이 아니고요. 예, 그 직전인 그래서 제가 10월 대답을 1일이라고 제가 그게 훈련이 안 돼서 대답을 못 하겠어요. 너무 시점이 이상해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모르시면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모릅니다. 됩니다. 네. 24년 11월 9일경 모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52항입니다. 피고인이 24년 11월 9일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과 함께 저녁 식사했고 중간에 대통령이 합류한 사실 있죠. 네. 해당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님 뭐 힘드셔서 술상대한 건가라는 게 나중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13권 75번 피고인의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관해 이야기했죠.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네, 같은 조서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도중에 한마디씩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길래 대통령이 뭘 이렇게 걱정이 많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죠. 네. 예, 같은 조서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시국에 대한 말을 하기에 김용현이 여기 있는 장군들이 시국 상황이 힘들고 해도 충성스럽게 대비태세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야, 너 어떻게 대비태세 갖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수방사의 출동태세에 대해서 또 말을 한 것입니까? 출동태세가 아니고요. 대비태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출동태세는 좀 군인들이 섞어 쓰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출동이라는 건 상시 출동태세라는 용어가 있고 예, 군사 대비태세라는 말인데 같은 격으로 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출동태세 하면은 마치 어디를 지금 당장 나갈 준비 같이 들리지만 네, 군인들한테 보통 인사할 때 예, 출동태세 갖추겠습니다. 예, 작전태세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다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저는 이해해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 부대가 출동한 것을 말하면서 피고인도 수방사가 국회로 출동한다는 사실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혀 아닙니다. 네, 제시하겠습니다. 13구 59번 곽종근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그러나 곽종근은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 병력이 신속히 확보해야 할 장소로 국회,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이 언급되었고 각 사령관이 해당 장소를 임무 복창했다고 하는데 피고인도 이를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임무 복창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예, 그 다음에 저때 상황은 이미 9월, 10월부터 계속 비상계엄 얘기가 언론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11월 9일 날 모임할 때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도 얘기한 게 제가 들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보면 3명의 사령관이 관저인가 공관에 모여서 비상계엄을 논했다는 식으로 언론이 나오는데 왜 모여가지고 그런 거를 의심받게 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여인영 장관한테 그 얘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제 아내도 옆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여장군이 야, 뭐 자기가 보고한 게 그는 어차피 보고할 게 있고 날짜가 잡혔으니까 그냥 합시다 했는데 전에는 얘기하다가 당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냥 오늘 참석해라 해서 제가 딴 거 준비하고 딴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느라고 늦었어요. 근데 또 차도 많이 막혔지만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저런 얘기는 있지 않았어요. 당시 특전사가 갈 장소 얘기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네. 특전사가 어딜 간다고 그랬습니까? 네, 제시하겠습니다. 이권 359번 메모 중 일부입니다. 같은 날인 24년 11월 9일경 여인형이 작성한 메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철, 조혜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대상자였던 14명 중 13명이 일치합니다. 당시 회합에서도 이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까? 전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까? 네. 제시하겠습니다. 3권 247번 선별 파일입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시 07분경과 23시 57분경 각각
국회의사당과 한동훈 당계 시판 조작을 검색했는데 회합에서 출동 장소로서 국회의사당이 언급되고 여인형 메모에 기재된 한동훈 등에 대한 체포가 언급된 거 아닙니까? 저도 내란 특검에서도 이걸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서 이거 계속 너무 궁금해서 그 네이버 랩 데이터라고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저걸 치면은 언제 가장 많이 보는 건가? 그 국민들이 예. 눌러보니까 그 날짜가 제일 많더라고요, 다. 예. 그 한동훈 단계도 저 때가 제일 많고 예. 저 나중에 보면 무슨 판사 이런 거 달 때 보면은 예. 그 날짜가 그게 뭐냐면 저는 저 바쁘니까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검색에 딱 열리면 계속 실시간 1순위 검색들이 앞으로 올라와요. 예. 그러면 뭐가 이름이나 뭐가 뜨면은 탁 누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전부 다 뭐 유창훈 판사인가 김동연 판사가 나오는데 그게 그날의 이슈였어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누른 것만 가지고 보는데 한번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거 한번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눌러보시면 다 나올 거고요. 제가 국회의사당의 그 18시인데 저도 왜 저걸 그때 눌렀을까 했는데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늦게 갔거든요. 근데 차가 엄청 막혀서 예. 한남대교를 못 넘어갔어요. 그 터널이 막혀서. 그래서 제가 늦게 도착했는데 저 우리 곽종군 장군님이랑 여인영 장군님이 야 왜 늦었냐 해서 제가 아우 너무 차가 막혀요 했더니 야 너 오늘 몰랐어? 오늘 국회에서 지금 시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좀 이동하고 있어서 차 막힌다는 거 몰랐냐 해서 아 그랬어요 하면서 제가 그 18시 07분이에요. 만나자마자 그걸 쳐본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예. 예, 일단 뭐 그 실시간 검색 순위는 없어진 지 몇 년 됐고요. 28시 07분 관련해서 지난 증언에서는 도착한 지 좀 된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쵸.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좀 이게 다르게 기억한다는 취지입니까? 저도 모르니까는 제가 왜 했을까 저를 확인하면서 다 뒤져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24년 12월 1일 최종 준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61항입니다. 7권 815번 군용비아폰 통화 내역 중 일부입니다. 먼저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은 비상겸 이틀 전인 12월 1일 14시 21분경과 14시 29분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22분 43초간 통화를 했고 그 직후 여인영에게 2회 전화해서 7분 36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군용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5시 15분경 여인영에게 전화해서 17분 56초간 통화를 하고 그 직후인 15시 33분경 곽종근에게 전화해서 16분 29초간 통화를 했으며 곽종근은 그 전화가 끝난 후 여인영에게 전화해서 2분 39초간 통화를 합니다. 먼저 피고인 12월 1일 14시 21분과 14시 29분경 김용현과 20분 넘는 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12월 1일 날 낮에는 예. 정확하게 다 기억 안 나지만 큰 개념이 떠오르는 게 지금 안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서울에서 만약에 복합 테러가 발생하면 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하이브리드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 안보 상황이 좋지 않고 북한의 동향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저 여인영 장군한테 전화 끊고 하여튼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물어봤거든요. 네. 그런 기억이 나고 곽정근님은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지만 거기에 연장선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면 그 직후에 이제 여인영한테 전화한 것은 북한 관련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인영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쵸. 통화했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합참은 안 알려줍니다. 예. 예, 절대 직접 전파되지 않으면 네. 당사 대상자 아니면 안 알려줍니다. 예. 근데 곽종근은 뭐 정보개통도 아니잖아요. 그 직후에 곽종근이랑 전화해서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제가 곽종근한테 전화했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그 비슷한 얘기로 이런 얘기 나 들었다 뭐 그런 얘기 했겠죠. 네. 뭐 김용현 여인영에게 들은 말을 곽종근에게도 말했다. 그 취지십니까? 그러니까 좀 예.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누구죠? 조성현 이제 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상한 얘기 들으면 혼자 안 있어요. 예. 가장 같은 직책의 동급인 동일 레벨한테 항상 언급하거든요. 예.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보면 우리 조성현 우리 대령이 열심히 하면서 예. 왜 주변한테는 국회의원이라는 끌어내 들었으면서도 김창학이 그렇게 전화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하는가. 예.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건데 예. 다 그런 맥락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근데 뭐 북한 관련 사항이나 아니면 김용현이 했던 얘기, 여인영이 했던 얘기 사실은 좀 보안 사항이 포함된 전화인데 아무리 같은 사령관이라고 해도 곽종근하고도 이전에 회합 등에서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갑자기 전화해서 이렇게 16분 동안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저 곽종근 사령관님은 약간 3,000% 빠져서 기억나는 게 몸 아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리 신경이 죽은 것 때문에 제 얘기를 하면서 곽 장군님이 지금 몸이 좀 그 당시 때 회복되는 과정이라서 어떻게 몸 관리하십니까? 라는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64항입니다. 제시하겠습니다.